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네, 오래되셔서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일 대표님이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포스코 DX 제일 좋을 때 사셔서 지금 이제 고생을 좀 하시는 거죠? 네. 예, 물론 7만 9천 원까지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좀 짧게 갔다 와가지고 사실 이제 그 뒤에 사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앞에 사셨는데 못 팔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포스코 DX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사실 2차 전지 붐을 타고 같이 올라왔다. 그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올인하면서 많이 이제 많은 사업 비중을 좀 담으면서 투자를 하면서 포스코 DX가 이제 예전에 사명이 포스코 ICT였는데 한마디로 포스코 그룹 내 이제 그 LG CNS라든지 삼성의 삼성 SDS라든지 이런 회사와 비슷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산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정비한 회사인데 DX로 이름을 바꾼 게 디지털 전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신규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한참 붙었던 때가 이제 이 코로나 국면에서 2차 전지 올라갈 때였는데 지금 그러면 이 회사가 놀고 있느냐라고 보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AI 관련돼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엔비디아 쪽에 지금 이제 전신항이 밀고 있는 지금 관련된 AI 프로그램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부각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서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포스코 DX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고 나오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죠. 지금 주봉 보시면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1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24,000원대까지 올해 이제 올해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해서 반등에 계속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보다는 포스코 DX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예전에 사신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2차 전지 업황도 같이 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단기에 6만 원을 금방 가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못해도 올해 안에는 6만 원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에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꼭 명쾌한 조언 되셨기 바라겠고요. 리가켄바이오, G2파워, LS 마린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옵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5,000원에 30%요. 네,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한 3개월 됐는데요. 네. 저 산업은행이 어떻게 된 건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산업은행이요? 네, 네, 관련해서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저 김윤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매수하고 수익이 잠깐 나셨다가 빠졌네요. 아니요, 오늘 매수한 게 아니라 한 3개월 전에 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매수가 이상으로 쭉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그래서 좀 올라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려고 봤더니 그게 단가가 아니어서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말씀하셨던 산업은행 지분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은행이 지금 15.2%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부담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옵션이 갖고 있는 지금 변화는 일단
필리조선서부터 그리고 또 이번에 오스탈 인수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확장 국면을 봤을 땐 기대감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수급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예, 그런 쪽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아마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좋을 때 매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전고점 때까지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부담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셨다가 비중이 3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지난번에 나왔던 갭을 메꾸는 가격대 부분과 함께 그리고 또 저항대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9만 원대 넘어서 약 한 9만 원대 중반 정도 한 9만 5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9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또 산업은행도 추가 지분 매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조금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적어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는 덜어내시고 한 10%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갖고 가다가 혹시나 또 오버행 이슈 관련된 쪽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또 약간 조정이 받겠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자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한쪽에서 지금은 추가로 직접 고점대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나오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오션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리가켄바이오, G2파워, LS 마린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리가켄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8,000원에 60%. 네, 이 종목 우선 상담 종목인데 현재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걸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가져가도 될란가 어떨란가 내년까지 좀 싶어봐. 들고 가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예.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입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축하드리고요. 수익 많이 나셨네요. 네, 그래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작년 한 이맘쯤 사신 거 아닌가요? 가격대가? 예, 예. 예, 한 예. 1년 다 돼 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조정이 나와도 예. 그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안 내려오네요. 강한 모습들이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 나왔던 성과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연결될 바이오 USA 쪽에서 성과가 나올 만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51개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 리가켄바이오처럼 어느 정도 좀 플랫폼 쪽에서 ADC 쪽에서 좀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빅파마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료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까지 가시는 것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좋겠는데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번 이제 저항대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 그러니까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월봉상에서 나왔었을 때 저항대가 약간 13만 원대 이상 가게 되면 약간 지금까지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만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좀 줄이셨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사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이 주가가 먼저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3만 원대 근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또 그냥 쭉 가져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셨다가 다시 밀리면 또 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나머지 한 10% 정도는 그대로 가시고 나머지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리가켄바이오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 네네.
LS 마린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만 원에 15%입니다. 네, 우선 상담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이게 앞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을 네.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건희 대표님한테 듣고 싶네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예, LS 마린 네, 솔루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용감하게 사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게 안 사셨어요, 오늘. 초반에 사셨나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아, 예, 예. 일단 지금 LS 마린 솔루션 최근에 이제 정책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유상증자 규모가 생각보다 좀 커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했는데 유상증자는 뭐 2천억 넘게 하니까 2,783억 한다고 지금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많이 올라서 9천억이니까 사실은 좀 규모는 큰 편입니다만 이게 포설선 관련돼서 이제 배를 발주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포설선이 결국에 이제 해저 케이블 까는 배입니다. 예, 그 배를 이제 또 일부 보유하고 있고 그걸 또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는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좋은데 최근에 이제 서해안 뭐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또 서해안 쪽에 신안 앞바다에 지금 해상풍력 단지 조성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지금 오늘 선정됐다는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설치하려면 바다 한가운데다가 타워를 올리고 거기다 이제 풍력 발전기 팬을 이제 달아야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전선이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LS 마린 솔루션이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은 생각보다 좀 설치가 좀 꾸준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린 솔루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을 좀 높게 사셔서 이제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가 이제 고민이실 텐데 단기적으로 보신 거면 저는 한 35,000원대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비중을 한 15% 정도 사셨는데 길게 보실 거면 일시적으로 좀 올라올 때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한번 뭐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한 10% 정도 매각을 하시고 또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가격을 좀 낮춰서 사시면서 한 10% 정도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원하시는 해결점이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G2 파워.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11,780원인가 샀고요. 12,780원이요. 예, 그래가지고 30%. 네. 아, 네. 12,780원에 30%. 오늘 또 크게 올라줬는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네, 김민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 12,780원 간 적이 없거든요. 고가가 아니, 11,700. 11,780원이요. 예. 그래도 거기 사셨다가 장중에 잠깐 수익 나셨다가 다시 밀려버렸네요. 예, 속상합니다. 예, 이럴 때는 약간 좀 따라간 거에 대한 약간 좀 여러 가지 부담도 나오는 모습들인데, 근데 아까 G2 파워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그래도 경쟁력은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실적은 그만큼은 안 나옵니다. 지금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2천억이 넘어가는데 아직 올해 실적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속도가 좀 나야 될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원자력에 좀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배전반 쪽으로는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에 기대감이 좀 높은 모습들인데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오늘 따라갔다가 대응하셨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좀 해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 정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을 때 더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1,000원대 밑에서 한 10,000원대 중반대 부분 정도까지 들어오고 이제 단기 평선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마련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지지권을 확인해 보시고 10,000원대 중반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지받고 돌아설 거거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가 넘어가서 특히 이제 지난번 나왔던 오늘 나왔던 고가 때 12,000원대 이상에서 가는데 좀 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들을 탄력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있어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는 원전주인데, 네. 한전산업 12,240원에 10%요.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글쎄, 이거 저는 조금 이제 절에 좀 많이 있었는데, 15% 정도 수익 보고 이거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네. 끝까지 좀 갔으면 어떡하든 뭐, 예를 들어 그 고점 앞에 19,000원 얼마인가 넘기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욕심 좀 부려보는데 이건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전고점까지 다시 와줄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대표님 제가 너무 예. 욕심 부리나요? 예, 뭐 기세는 좋죠. 뭐 지금 너무 네. 기세가 좋은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전 정책도 좀 바뀌었고 거기에 네. 이제 전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실리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또 네. 좀 체코 관련된 이슈도 좀 좋고요. 네. 추가 이제 대형 원전 추가 수주, 그 다음에 이제 SMR부터 이제 여러 이제 소형 모듈 원전도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 미국도 지금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모클로랑 지금 또 우리 한수원이 또 협업을 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네. 일단은 분위기는 이제 들어왔다. 근데 한전산업이 뭐 실적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약간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한전 네. 기술은 그리고 사실 설계를 하는 회사지만 한전산업은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 하는 회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짓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원전 짓고 나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돈을 버는 회사니까. 네, 그렇지, 네네. 예, 사실은 관련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그룹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뭐 네네. 분위기는 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18,000원, 19,000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네. 자리에서는 욕심을 조금 줄이시면 16,000원대 한번 좀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요. 예, 네. 1차로 거기에서 더 치고 나가면 뭐 이제 원하시는 19,000원도 단기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조선주나 뭐 방산주 올라올 때처럼 원전주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수급이 좀 몰리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샀더라고요. 한전산업도.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스켓으로 지금 다 사는 겁니다. 이럴 때는 흐름을 좀 네. 탈 필요는 있으니까 네. 조금 더 16,000원을 뚫어주는지 여부 좀 보시고요. 네. 예, 거기를 이제 무난히 못 넘어가고 좀 헤맨다라고 하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시고 나면 다시 원전을 사고 싶다 만약에 예. 예. 그러면 한전 산업 말고 한전 기술을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한전 기술이 대표님 조금 있는데요. 다시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한전 산업을 파신 돈을 한전 기술에 또 태우셔도 되죠. 예, 그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같은 섹터 내에서도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을 좀 사시는 게 그러니까 탄력이 네네. 한전 기술이 더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네네네. 예. 네, 1차 목표가 16,000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실리콘2.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6,000원에 비중을 좀 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전에도 이걸로 사고 팔고 했는데 네네.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오늘 이제 또 많이 좀 하락이 돼서 네. 비중을 더 실을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약간만 좀 샀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비중이 그래서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10%가 안 돼요. 아, 10%가 안 되세요. 네. 네,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정말 고민되실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실리콘2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건희 전문가님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품 원픽이 실리콘2인데 일단 뭐 좋은 종목을 고르셨는데 가격은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 좀 이럴 수 있죠, 그죠? 오늘 사신 거죠? 네, 제가 네. 그 3만 얼마에서도 사고 팔고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고 아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안 찾아갔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많이 또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중을 아주 조금 지금 더 살 생각을 하고 내려가면은 그래서 지금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이제 어제 6만 원대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폴란드양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그 10일치 데이터라고 믿기지 않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실리콘2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온전히 실리콘2의 실적은 아니다. 이 관세청 자료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열흘 단위인데 그 다음 열을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진짜로 이게 실리콘2의 물량인지 아닌지는 실리콘2만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이제 또 마침 물류 창고를 갖고 있는 실리콘2 유럽에서 지금 실적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리콘2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맞든 안 맞든 저는 63,000원대 돌파는 다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빠진다 하더라도 한 52,000원대 정도를 지지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2,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셨다가 어차피 계속 매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가 6만 원 돌파하면 한번 또 파시고 아마 6만 원 돌파하면 또 쉬어가는 국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이제 5만 원대 초반 내려오면 또 다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2분기 실적을 또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에서는. 예, 그리고 관세청 자료도 이게 실리콘2는 좀 어려운 이유가 유통업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워요. 이게 뭐 물건 자체를 만들어서 바로 본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물량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관세청 자료로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리콘2가. 그래서 지난번 IR 때도 실리콘2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기관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오히려 조정 나오면 52,000원대까지 조정 나오면 오히려 좀 더 사셔서 한 20% 끌고 가시다가 또 이제 위에 올라오면 6만 원 돌파하면 매매하는 형태 당분간 5만 원에서 한 6만 원 박스권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추가 매수 전략까지 주셨고요. 포트폴리오에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